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아마도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이때까지는 단거리 미사일을 쐈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들을 쐈었기 때문에 미국이 묵인을 했었습니다. 뭐 지들도 그런 훈련할 수 있지. 왜? 어차피 그런 미사일들은 미국까지 절대로, 괌까지도 절대로 날라오지 않는 미사일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쳐맞든 대한민국이 쳐맞든 미국에서는 상관을 안 했었어요. 특히 트럼프가. 그쵸? 그랬는데 일단 지금 탄도미사일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응들도 우선은 좀 봐야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오늘 시장에 우려감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미국이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의 원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우 지수가 버티던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61선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것들, 이 상승 자체가 경기 자체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에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신뢰 상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그래도 미국의 경제적 지표들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개판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우리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파생 시장이 또 세계 2위 규모이고, 외국인들이 쉽게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파생 시장을 조작해서라도 얘네들이 크게 수익을 먹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많이 쳐 올리기도 하고 더 많이 밀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의도로서 올라왔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율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미 환율은 벌써 1200원이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 전부터서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온 지가 한참 됐어요. 9월 중순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지수 올렸던 것은 좀 가짜, 억지로 끌어올린 부분이다라고, 더 크게 헤쳐먹기 위해서 이놈들이 올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그런데 그 예상치조차도 50밖에, ISM 제조업 지수를 9월 50밖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온 것은 그보다도 더 약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45.7, 이제 유로존의 제조업이 45.7이 나왔고,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47.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그러한 국면의 모습들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이 갖고 온 그러한 타격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의 양국 모두 제조업이 끙끙 앓고 있고 침체 위험은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의 지수 하락이라면 그건 신뢰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쵸? 2달 연속 50 이하로 지금 미국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시장의 하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여기에서 자, 이제 미국의 하락이 출발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락이 진짜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미국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들어가 버린다라면 과연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올랐고, 사실 그러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걸 아무래도 정리하는 시간인데 거의 2년 가깝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1년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듯이 좀 충격도 줬다가 좀 다시 강하게 땡기기도 했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꼭지에서 종목들을 좀 줄여서 정리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하락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2018년도, 2018년도의 하락적인 부분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무게를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불행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식 하나가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홍콩의 18세 남학생,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남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서 중상이 됐다. 그래서 시위가 다시 격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4.19 그 다음에 5.18 뭐 이럴 때에도 학생이 좀 이렇게 다치거나 뭐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랬을 때에 단순한 시위에서 전국적 시위로 변했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만큼, 아마도 홍콩도 지금 그 전 시위를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본국에서는 체제가 두 가지 체제가 있는 게 좋을 리가 없어요. 중국 본토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될까요? 진압을 하기 위한 군대가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것만은 좀 막아보자고 어떻든 뭐 처리를 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투입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우려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군대가 투입되면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혹은 이제 어쨌든 미국 쪽에서 또 뭐라도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뭐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그럴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10월 10일 날 있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완만하게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로 오늘 우리 시장이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 그어놨던 2031을 오늘 종가로 찍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적인 부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요 정도 이 정도 부분들에서 한 차례 이제 그쵸? 우선은 61선 정도의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하는 그 구간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 중간에 거쳐갔던 이 큰 상승에서의 중간에 거쳐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환율이 꺾였었어요. 여기서부터 환율이 꺾였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건 가짜로 올라간 거다, 잘못 올라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복귀가 될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파동적인 움직임을 좀 더 이제 관찰을 해 보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1, 2, 3, 4, 5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미 끝났고 1, 2, 3, 4, 5로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하방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물론 3파가 워낙에 이게 크기 때문에 A, B, C의 4파, 그죠? 작은 4파. 지금 이제 큰 4파가 움직였다가 이제 큰 5파로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이 A, B, C의 어떤 움직임, 내지는 여기서도 A, B, C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한번 작은 움직임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 3파가 크기 때문에 이게 1이니까 1, 이거 이제 2가 아주 짧아졌죠. 2가 아주 작기 때문에 4가 클 수 있습니다. 파동 교환의 법칙, 파동 변화의 법칙,
이러한 부분들에 근거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정황적이나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이 확대되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하는 세력들이 오늘 선물 1조 원이 좀 매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런 것들로 이제 스타트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파동적으로는 아직 A, B, C의 부분들로 사파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것이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버리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 사태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일단 일정적인 10월 10일 일정이 흐트러지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에 문제가 없다면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일정에서 어쨌든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로는 금요일, 그죠? 10월 4일 내지는 다음 주 초 정도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 자체가 혹시라도 중간에 뭐 홍콩 사태로 이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좀 생기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일정이 먼저 흐트러져 버리면 야 우리 협상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내리꽂는 거죠. 급락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2000포인트는 금방 깨질 것이고요. 그 다음 차례 봐야 될 것은 2000이 아니라 1975 정도 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이즈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5가 아닌 1950 정도까지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봉 상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쵸, A, B, C의 아주 큰 A, B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B, C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C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C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2100까지 안 갔으면 이게 지금 C의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2100까지 가버렸었기 때문에 B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책에서만 보면 아니 여기가 이렇게 저점이 깨졌는데 지금 B가 아니라 C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예외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깨졌었기 때문에 고점도 B의 고점이 B, B-A, B-B, B-C가 A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정도에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B의 부분이 N자형으로 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약하게, 그래도 여기서도 이제 실패하듯이 떨어져야만 아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사실 파동상으로는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2008년도에도 이만큼 A, 이만큼 B, 그리고 이만큼이 C의 하락 파동이 나왔던 만큼 지금 우리는 이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죠? C의 하락 파동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하락이 나올지도 몰라 하는 것들을 대비를 안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런 하락이 이제 진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봉상으로 음봉입니다. 월봉으로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한 달도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무너무도 무서운 시장이 곧 시작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7 정도가 나왔는데 10년 만에 최저치가 나온 겁니다. 최저치. 10년 강조드렸던 거 10년 주기설. 이걸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염두를 해서 준비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쵸? 근데 하필이면 미국도 10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으니 이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10년 만에 하락을 할 명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저점을 찍었고 미국은 2009년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2008년도에 저점을 찍었죠. 그죠? 그러니 꼬꾸라지는 개 2018년 딱 10년 뒤 2018년도에 꼬꾸라지는 모습이 2018년도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고, 예, 그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미국은 2009년도 3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10년 뒤 2019년 어느 날 고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이 진짜로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빠졌으니까 안 빠져? 그럴까요? 과연?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두고 보고요. 대비를 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지 두고 보죠. 분명히 우리가 지난 요만큼 떨어졌다고 한 달 동안, 그쵸? 요만큼 떨어질 때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수익이 11억을 버시는 분, 10억을 버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쵸? 요만큼 떨어져도. 근데 하락은 마지막이 제일 무섭습니다. 상승도 마지막 상승이 가장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듯이 하락도 마지막 하락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하락이 가장 무섭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 지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근데 주식이 올라간다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곧 나오겠죠?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요. 부디 지금이라도 이제 아직 본격화되기 전 지금이라도 꼭 반드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ELW든 ETF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정 모르겠으면 금을 사시든지 대비를 하셔서 위기는 피하고 그 위기를 기회만 잡는, 위기는 겪지 아니하고 기회만 잡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는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